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육개장과 비빔밥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단골 재료인 고사리가 옛날에는 귀중한 산나물로 진상되어 궁중의 필수 식재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사리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가난과 배고픔의 상징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흔한 나물이 아니라 의리와 충절을 상징하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일까요? 고사리는 불의에 저항한 사람들의 울분을 내려주고 울분을 삭히려고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해소를 돕는 식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날 때 기를 가라앉히고 잠을 오게 하는 효능도 있어 약재료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사리는 예로부터 차례상에 빼놓지 않고 올려놓을 만큼 우리나라 산나물 중 대표 나물로서 맛과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친숙한 산나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물이기도 합니다.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비타민, 칼륨, 칼슘, 섬유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서는 고사리에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효능까지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고사리의 영양적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고사리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성분을 모두 파괴시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사리와 상극인 음식 4가지와 고사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하고 힘찬 하루를 응원하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고사리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고사리를 제대로 익혀 드시지 않는 겁니다. 고사리를 제대로 익혀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아마 고사리를 잘 익혀 드시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잘 익힌 고사리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사리에는 발암물질인 타킬로사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생으로 먹거나 또는 잘 익히지 않은 것을 섭취할 경우 이 발암물질로 인해 위암, 방광암, 후두암, 식도암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또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요소인 티아미나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순일 때 가장 많다고 합니다.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할 때 작용하는 효소를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인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 및 근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분이 몸에 부족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각기병입니다. 이로 인해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끼쳐 감각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 보행 이상, 기억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고사리를 독초로 분류해 식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놀랍게도 이 독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답니다. 바로 열을 가해 소금물에 삶아서 독성을 제거하고 말린 후 다시 물에 하룻밤 담가서 남아있는 고사리의 독소를 완전히 빼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생고사리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은 물에 잘 녹을 뿐 아니라 열에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티아민 성분도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쉽게 제거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말린 고사리를 구입하실 경우 건강을 위해 집에서 소금물에 10분 이상 한번 삶거나 삶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꼭 물에 하룻밤 담가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사리와 상극인 음식은 문어입니다. 고사리와 문어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 궁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고사리와 문어가 상극인 이유는 두 음식 모두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문어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식품이죠. 문어가 건강에 좋은 고급 식재료로 눈길을 끄는 이유는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타우린 성분 때문인데요. 타우린은 간 해독은 물론이고
뇌 건강과 혈관 건강, 당뇨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리 역시 소화가 느린 식품입니다. 고사리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사리는 칼로리가 100g당 39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저열량 식품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도 100g당 3.7g이나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줍니다. 이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당과 지방 콜레스테롤은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따라서 숙변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강합니다. 심지어 고사리에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한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고품질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사리와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꼭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소화 시간이 길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특징의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사리와 문어가 여기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고사리와 문어는 건강과 다이어트에 매우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드실 경우 소화불량과 과발효로 인한 복부팽만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장내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건강을 위해 드셨지만 효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문어와 고사리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효능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메밀입니다. 메밀고사리 부침, 메밀고사리찜, 메밀가루 넣은 고사리 육개장 등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조리하는 요리들이 많습니다. 맛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함께 드시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궁합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고사리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사리의 차가운 성질은 몸의 열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몸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해독작용에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메밀 또한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메밀의 찬 성질이 비위장의 습기와 열기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메밀에 함유된 풍부한 루틴 성분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를 예방해줍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여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증식을 도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고 장이 민감한 분들의 경우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질이 차가운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드시면 위와 장을 차갑게 하여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열을 내리는 고사리와 메밀은 좋을 수 있지만 몸이 냉한 분들의 경우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차가운 성질의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효능을 모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메밀의 껍질 부분에는 살리시라민과 벤지라민이라는 메밀 특유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사리와 상극인 경우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은 물론 혈액응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고사리를 통한 갑작스러운 비타민 K의 섭취 증가는 혈전용해제의 역할을 감소시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혈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다행이지만 사라지지 않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아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고사리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고사리를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고사리의 풍부한 칼륨으로 체내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할 수 없어 혈중 칼륨 수치가 증가하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피로, 근육 무력감, 저린 감각,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부정맥,
호흡곤란, 저혈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사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건강상 돼지고기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은 꼭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혹시 힘이 빠지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몸에 지방과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10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이곳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2.5배나 많은 고기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식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장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체를 구성하는 뼈와 살, 내장과 혈관, 신경까지도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지어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효소와 호르몬까지도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콩이나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만이 아니라 육류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사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돼지고기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고사리를 과도하게 먹어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B1을 보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사리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돼지고기를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돼지고기에 없는 비타민 C는 고사리에 가득하니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어 영양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게다가 고사리에는 칼륨,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이 중에서도 칼륨은 100g당 305mg이나 함유되어 있어 돼지고기를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궁합이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마늘입니다. 그 이유는 마늘과 고사리가 만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고사리는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최고의 장수식품입니다.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거나 저항하여 물리칠 수 있게 힘을 길러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사리에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대사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핵심 성분인 기능성 타당류와 산성 타당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드시면 그 어떤 외부 요인이 신체를 공격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사리를 마늘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병균의 침투를 방지해주며 유황화합 물질은 몸속 균의 증식을 억제해줍니다. 또 비타민 흡수를 촉진해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까지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마늘에는 리포아란, 비타민 B1,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 물질을 제거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1은 혹시 모를 고사리로 인해 분해될 수 있는 비타민 B1을 보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영양적인 측면에서 고사리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균형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비타민 B의 결핍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에는 고사리가 가진 특유의 비릿한 향을 제거해주는 효과까지 있어 고사리를 조리할 때 양념 재료로 마늘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음식 궁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은 들깨입니다. 고사리 들깨찜, 고사리 들깨탕, 고사리 들깨볶음 등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고사리의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사리 속에 있는 프로테신 성분이 뇌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노인성 질환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테신 성분은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뇌의 기능 자체를 활성화하여 뇌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뇌세포 구성물질을 만드는 리놀렌산이 풍부한 들깨를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뇌세포 재생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뇌혈관에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혈액을 빠르게 공급하니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뇌의 노화가 늦춰지며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탁월합니다. 게다가 고사리와 들깨를 함께 드시면 탈모를 막아주는 효능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불리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셀레늄, 엽산,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며 동맥 경화 억제와 골다공증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표고버섯의 렌틴한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돕고 혈당을 떨어뜨려줄 뿐만 아니라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항바이러스 효과와 항암 작용까지 있어 위암과 자궁경 부암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표고버섯을 10대 항암식품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표고버섯의 렌틴한 성분은 항암 및 면역력 증강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사리에는 아스파라긴과 글루타민, 칼슘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내 혈전이 생겨 혈관이 그만큼 좁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막힐 수 있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젊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음식 섭취가 중요합니다. 이때 고사리와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표고버섯의 리놀레산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고사리의 아스파라긴이 해독작용을 하여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심지어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 또한 강력해집니다. 고사리와 표고버섯은 영양뿐 아니라 맛의 궁합도 좋아 고사리와 표고버섯을 함께 드시면 이 두 음식의 특유한 맛과 향을 가득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상극인 음식 4가지와 궁합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생고사리는 독성을 제거하고 잘 익혀서 드셔야 하며 문어와 메밀보다는 궁합이 좋은 돼지고기, 마늘, 들깨,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는 것이 고사리의 효능을 높이고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고사리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고사리를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셔서 더욱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